안녕하십니까. 논현동에서 법무사 하고 있는 위계한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관련한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재건축 상가는 보통의 경우에 등기부가 나중에 만들어지고 그 전에 임대차 계약을 보통 체결합니다. 즉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유의사항이 조금 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항을 유의해야 하는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 그리고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한 상가나 아파트의 경우에 사업이 시행되고 준공인가 사업이 시행되고 즉 사업이 시행된다는 건 건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건축이 되고 있고 그래서 건축이 완료돼서 준공 절차 즉 사용 승인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동호수가 배정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그 분양 상가 중에서 사용에 꼭 필요한 상가와 미리 계약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 체결 과정이나 그 후에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의할 점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 소유자를 확인하고 어떠한 제한의 권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보통의 경우에는 등기부를 확인하고 그 권리의 소유자인지 또는 제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을구에 갑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을구에 대출이 있는지 또 갑구에 가압류가 혹시 들어왔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 승인도 전 분양계약 단계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마무리 공사가 되고 있는 단계라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현재 동호수 배정 결과 통지서를 받은 상태라면 동호수 배정 결과 통지서를 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단계 정도는 돼야 그 분양계약에 나온 수분양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강력하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재건축 내지는 분양 상가의 경우에 최소한의 권리를 확인하려면 수분양자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토지 등기부에 나와 있는 재건축이라면 기존에 있는 상가가 관한 권리사항이 토지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건물이 멸실됨으로써 토지 등기부에가 그 권리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동호수 배정 결과 통지서 상가 분양 계약서를 면밀히 대조해서 임대인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재건축 조합을 방문해서 그 조합에서 임대인이 맞는지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 또한 분양대금을 혹시라도 미납했는지 라든가 또 가압류라든가 이런 권리 제한사항이 없는지 이러한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특약사항으로 권리순위 보장이라든지 준공시연에 대한 배상, 잔금 납부 확인, 전세권 설정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특약사항을 기재해서 이러한 특약을 통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로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 체결 후 혹시라도 가압류나 또 경매 절차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크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대항력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 또 더 나아가서 전세권 설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항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구성 요소로서 구성됩니다. 즉 주거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점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과 점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대항력이 판단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건, 즉 사업자 등록과 점유가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기타 가압류나 갑구의 가압류나 을구의 근저당보다 빠르다면 당연히 대항력이 존재하고, 만약에 이 부동산이 나중에 등기가 돼서 경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자, 보통은 은행이겠죠. 은행보다 선순위로 점유와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최선순위 전세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말소 기준 관리, 즉 갑구나 을구의 가압류나 을구의 근저당보다 더 빠르게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되는 것이고, 그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두 가지 지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말소되지 않습니다. 즉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권리가 말소되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본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이 부동산을 임차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상가, 특히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원으로서 분양은 받았으되 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경우에 권리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